예, 지금부터 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 7주차 과제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서버에 있는 그 비디오 정보를 갖고 와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플레이하는 그 프로젝트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서버 쪽 프로그램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웹서버로부터 비디오 영상 정보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URL을 표시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상에서 그 URL로부터 비디오 정보를 갖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번 주 7주차 과제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8주차 즉 기말고사를 중간 과제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6주차에서 이클립스를 통해서 구축한 그 기술,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클립스에서 수행한 기술을 이용해서 중간 고사 과제에서는 웹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웹서버를 구축을 하고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그 구축한 동영상에다가 동영상을 그 구축한 웹서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이 7주차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그 클라이언트 쪽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 구축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축한 그 클라이언트에서 갖고 와서 플레이한 결과를 내놓고 분석하는 것이 중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주차도 스스로 꼭 해봐야 되고요. 7주차 과제도 스스로 꼭 해봐야 됩니다. 물론 중간고사 과제는 팀워크로 수행해야 됩니다. 팀원이 함께 과제를 수행합니다. 나중에 종합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팀원이 짜져야 됩니다. 6주차에는 팀원이 짜져야 됩니다. 그래서 7주차가 과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웹과 HTTP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웹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HTML 파일로 만들어진 그 오브젝트입니다. 그 오브젝트들은 뭐 JPEG과 같은 이미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오디오 파일을 포함할 수도 있고 비디오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웹페이지는 오브젝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웹페이지에는 또 여러 개의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들을 링크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HTML 파일로 이루어진 링크도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URL로 표현을 하는데요. URL은 먼저 호스트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일이 들어있는 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패스 이름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와 패스 디렉토리죠.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 그게 이제 정해지면은 여기 있는 것을 갖고 오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HTTP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신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URL은 단지 그 어느 PC에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어느 곳의 PC에 어디 디렉토리에 들어있다 있는 정보 뭐다라는 것만 나타내고 그것을 갖고 오는 방법은 통신을 하는 방법은 HTTP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우리들은 정보 통신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HTTP는 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HTML로 이루어진 그 파일들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게 HTTP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웹 처리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그 웹 처리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파트의 그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보통 브라우저에 구현이 되어 있죠.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같은 그런 브라우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HTTP로 갖고 온 것을 그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서버 프로그램은 그 통신으로 치면은 고객이 요청한 HTTP 리퀘스트 한 그 파일에 대해서 URL로 요청한 파일에 대해서 응답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들의 그 고객이 언제 요청해 올지도 모를 그 파일들을 URL에 따라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저장해 둬야 되겠죠. 그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둬야 되는 그 역할을 서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HTTP는 전달 계층 프로토콜은 TCP를 이용합니다. HTTP가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죠. 전달 계층 프로토콜은 TC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먼저 TCP 연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소켓을 크리에이션 하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서버로.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TCP 소켓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서버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웹 서버가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포트 넘버 80번에 의해서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버 쪽의 그 웹 어플리케이션은 포트 넘버 80번에서 돌아가게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그 TCP 요청을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HTTP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HTTP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게 이제 파일을 요청하고 URL에 의해서 원하는 파일을 요청하고, 이때 파일이라는 것은 HTML 문서입니다. 예, 그걸 요청하고 서버가 보내주면은 그리고는 TCP 커넥션을 닫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되었던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를 state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stateless.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한번 TCP가 연결이 되었다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보내주고 난 뒤에는 바로 TCP 커넥션을 끊어버립니다. 끊고는 그 전에 정보, 기록을 서버는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누가 들어와서 이걸 가져갔는지 그 기록을 절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남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그 서버 측에서 쿠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키를 사용하면은 누가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그건 쿠키를 사용하는 거고 HTTP 프로토콜 자체는 stateless입니다. 과거의 기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붉은 박스로 이유를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면은 서버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런 서버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HTTP 연결은 TCP 연결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non-persistent고 하나는 persistent입니다. non-persistent라는 것은 여기 원래 뜻은 이제 여러 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말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한 번의 TCP 연결과 연결을 끊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TCP 연결했다가 끊고 하는 것을 10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TCP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하나가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 100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TCP 연결을 10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하나 갖고 오고 끊고 하나 갖고 오고 또 TCP 끊고 또 TCP 연결하고 하나 갖고 오고 끊고 이렇게 100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non-persistent HTTP였습니다. 그게 stateless 개념에 더 맞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 non-persistent HTTP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다음 버전으로 persistent HTTP가 나왔습니다. 그 persistent HTTP는 한 번 TCP 연결을 시켜놓고 관련되는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를 동일한 TCP 커넥션을 통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갖고 난 뒤에 TCP 커넥션을 끝냅니다. 멀티플 오브젝트를 동일한 TCP 연결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게 persistent
HTTP 방식입니다. 예, 먼저 non-persistent 방식을 볼까요? non-persistent HTTP는 오직 TCP 연결 하나의 오브젝트만 갖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URL이 www.someschool.edu 그 다음에 디렉토리가 somedepartment home.index 이거를 갖고 오는데 이 안에 10개의 그 사진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10개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HTTP 클라이언트가 HTTP TCP 연결을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포트 넘버, 서버의 포트 넘버 80번으로 TCP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80번 포트에 기다리고 있다가 TCP 연결을 허가해 줍니다. 액셉트 해 줍니다. 그리고는 클라이언트한테 TCP 연결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HTTP 클라이언트는 그 URL을 포함하는 그 HTTP 리퀘스트 요청을 이 TCP 커넥션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TCP를 통해서 들어오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수신한 서버 입장에서는 거기 따른 파일을 찾아가지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3번입니다. 3번. 그러고는 4번에서 HTTP 서버는 TCP를 끊습니다. TCP 연결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은 5번으로 가서 클라이언트는 첫 번째 받은 그 HTML 파일로부터 그 안에 어떤 오브젝이 들어있는지, 더 들어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10개의 JPEG 파일이 더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그 각각 10개의 JPEG 파일에 대해서 1번에서 5번까지 TCP 연결하고 HTTP 리퀘스트 보내고 받고 또 TCP 연결하고 HTTP 리퀘스트하고 JPEG 하나 받고 이 과정을 10번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은 그 non-persistent HTTP에서 파일을 갖고 와서 디스플레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나의 파일을 갖고 오는데 먼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TCP 연결을 먼저 시도하겠죠. 여기서 TCP 연결을 시도합니다. 서버로. 그러면 서버가 TCP 연결을 허가해 줍니다. TCP 연결을 허가해 줍니다. 그 TCP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이 RTT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RTT는 라운드 트립 타임입니다. 패킷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갔다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라운드 트립 타임 RTT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CP 연결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내주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HTTP 리퀘스트는 여기에 파일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서버가 보내주는 메시지는 파일이 들어있어서 이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은 이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RTT와
그 다음에 요 시간만큼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non-persistent HTTP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두 배의 RTT와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미션 타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non-consistent HTTP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두 번의 RTT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니까 OS 입장에서는 그 각각의 TCP 커넥션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마다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오버헤드가. 그래서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그 오브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패러렐하게 10개의 TCP 커넥션을 동시에 열어서 처리를 요구하는 거죠. 서버에다가. 그러니까 서버가 이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오버헤드가. 처리해주는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persistent HTTP는 서버 입장에서는 리스판스를 보내고 난 후에도 커넥션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속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HTTP 리퀘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현재 열려있는 그 TCP 커넥션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그 파일을 받아봤더니 거기에 포함된 오브젝트가 10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 10개에 대한 URL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TCP 커넥션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10개의 그 오브젝트들, 10개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한 번의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한 번, 최소한 한 번, 라운드 트립 타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하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볼까요? 리퀘스트 메시지는 이게 먼저 get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디렉토리가 들어갑니다. URL에서 주소는 아까 TCP 커넥션을 열면서 벌써 주소는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디렉토리만 들어갑니다. 여기 이 부분은 디렉토리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버전 이런 게 들어가고요. 헤더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부분은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요청만 가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 TCP 커넥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소는 필요 없고 파일의 그 이름과 디렉토리만 여기다가 적어줘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메시지 형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메서드 지금 달라고 하는지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건지 그걸 나타내고요. 여기에 이제 URL이 여기 들어갑니다. URL이라는 것은 주소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TCP 커넥션이 이미 맺어져 있으니까요.
예. 예, 서버의 그 대문, 그 다음에 포트 넘버 80번으로 벌써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디렉토리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 라인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캐리지 라인 피드가 있고 난 뒤에 필요하면은 바디 부분이 들어갑니다. 예, 서버가 보내주는 리스판스 메시지입니다. HTTP 리스판스 메시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을 잘 찾았으면은 200으로 보내줍니다. 200. 이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그 파일을 잘 찾아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트 같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서버 스펙이 들어가고요. 이 last modified는 이제 그 캐시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언제 바뀌었는지, 이 웹 문서가 언제 바뀌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콘텐트 타입, 이게 뭐 일반적인 텍스트인지 아니면은 이미지인지 뭐 동영상인지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는 2번이 들어가고요. 엔터 2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보내주는 파일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HTTP 리스판스에는 중요한 게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인데요. 아까 그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을 하면은 205K. 없으면은 moved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 301. 너 요청 잘못했다 400. 파일이 없다 404번. 버전이 안 맞다 505번. 이런 그 리스판스의 응답 코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랩5 7주차 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7주차 과제는 크게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이 구현해야 되는 이 클라이언트 쪽,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쪽. 근데 이 부분은 서버 쪽은 그 지금 여기서는 내가 구축해 놓은 그 웹서버를 여러분들이 실험에 이용을 단지 하면 됩니다. 특히 거기에 그 a.mp4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갖고 오는 걸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와서 디스플레이 하는 걸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랩5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갖고 오고 싶은 동영상 파일을 입력하고 a.mp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로드를 하면은 이제 갖고 와서 플레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트를 누르면은 그때부터 이 창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정지하고 싶으면은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포즈를 누르면은 정지했다가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은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랩5를 통해서 구축해 보는 겁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신에 중간평가 과제를 팀별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그런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이게 중간고사 성격이기 때문에 시행 당일날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웹 서버를 팀별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PC에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웹 호스팅에 그 신청을 해서 그러면은 아마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주면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냥 한 달만 사용하고 나중에 폐쇄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신청금하고 해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들 웹 호스팅 서버를 팀별로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서버에 올려야 됩니다.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비디오는 MP4로 하세요. MP4로 하고, 그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팀원들의 얼굴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찍어서 동영상을 압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중에 동영상 조금 그 레졸루션을 낮추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으니까 여튼 20메가 바이트 이하로 사이즈를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과제평가를 위해서는 팀별로 서버를 구축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그 서버에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 팀원들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 다 들어가 있고, 실험하는 모습을 찍어도 좋고, 그 동영상의 그 사이즈는 20메가 바이트 이내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에 이것을 올려놓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시험이 끝나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이 파일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랩5 비디오 뷰 클라이언트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 해서 empty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도록 하세요. 이름은 비디오 뷰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티비티 .java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메인 액티비티 .java는 이쪽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그 외의 것은 제공해준 소스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 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카피하면 안 됩니다. 복사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랫부분 전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넣어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로 가서 매니페스트 역시 이 퍼미션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설계하는데 화면이 이 동영상 파일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파일을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갖고 와서 비디오를 로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로딩이 끝나면은 플레이를 스타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화면을 정지하는 부분, 이렇게 이것과 그 다음에 뷰 디스플레이 하는 부분, 이렇게 5개의 창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ctivity main.xml에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relative layout으로 바꾸고 나머지 파일명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버튼 세개, 그 다음에 비오 창, 이렇게 일단 복사로 해서 소스로부터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mension.xml,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이 부분을 복사해 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한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먼저 레이아웃을 한번 봅시다. 레이아웃을 보면은 파일을 입력하는 동영상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동영상 입력하는 창은 이름만 입력하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 동영상 파일 이름만 입력하게 하면 되어 있는 이유가 잠깐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면은요, 어떻게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름을 입력하면은 여기죠. 입력한 창이 요렇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URL 프로토콜하고 URL 파트 요거를 강제적으로 여기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드레스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붙여주기 때문에 입력은 요 동영상 파일 이름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보면은 그 창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한 후에 여기 저 비디오 로드 하면은 이제 이거를 플레이할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을 스타트를 하면은 이제 동영상이 갖고 와서 이제 플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즈는 중지, 또 플레이하고 싶으면은 플레이 버튼, 중지하고 싶으면 중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자바 들어가 봅시다. 메인 액티비티 자바도 잘 되어 있죠. 프로그램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멘즈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dimense.xml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왜 XML이 두 번 이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dimense.xml을 여러분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매니페스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퍼미션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Gpad 2를 사용해서 이게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화면을 볼 수 없는데 내 웹서버에 그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게 뭐 이런 것들 a.mp4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 중에 하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a.mp4가 제일 짧은 동영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간 그 평가 과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만든 웹서버에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처럼 이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입력할 힌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a.mp4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로드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게 나올 겁니다. 동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플레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동영상이 플레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포즈를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시키면은 화면 멈춤 상태가 나타납니다. 다시 이 플레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화면이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웹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서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는데 서버 쪽은 이미 그 있는 기존의 웹 서버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구축해 놓은 그 웹 호스팅을 해서 구축해 놓은 서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 바로 또 그 웹 서버에 관한 쪽은 필요가 없고요. 클라이언트 쪽만 안드로이드로 프로그램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을 보면은 먼저 그 버튼을 먼저 이 에디트 URL을 볼까요? 동영상 파일을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버튼 로드, 버튼 스탑, 버튼 스타트 이렇게 4개의 창이 그 다음에 비디오 뷰 이렇게 4개의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보면은
코드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왜 중간에 자꾸 나오나? 예. 다시 디자인으로 가봅시다. 예, 디자인을 가보면은, 여기에 먼저,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이디가, edit URL하고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힌트, 이런 형태로 힌트 쳐넣으라는 겁니다. 힌트, 파일 네임 mp4 이렇게 쳐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이 비디오 로드 버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로드 버튼은 여기 보면은 그 아이디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온 클릭에 이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이제 스타트 버튼이 아이디가 버튼 스타트고요. btn 스타트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 스타트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온클릭으로 이 루틴으로 가라고 이렇게 링크를 줘놨습니다. 온클릭에 그 버튼을 설계하는 방법이 아까 비디오 로드하고는 다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포즈도 마찬가지로 온클릭하면은 스탑 버튼으로 가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창도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디오 창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 안에 지금까지 인터페이스 시키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 안에 이 부분 동영상이 준비가 완료되면은 그게 이제 그 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준비가 완료되면은 여기 잠깐 뜰 겁니다. 근데 이제 길이를 화면이 반짝하는 길이를 롱으로 잡아놨는데도 조금 한 1초, 2초 그 정도로 이제 화면에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재생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플레이 해주는 게 요겁니다. 재생이 완료되었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트 로드 이게 이제 로드를 클릭하면은 이 버튼 클릭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게 돼 있죠. 스타트 로드. 그래서 스타트 로드 하면은 로드 코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 코어로 가보면은 이게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URL을 만들기 위해서 edit URL에 입력한 파일 네임, 동영상 파일 네임에다가 URL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그 웹 호스팅한 그 URL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 그걸로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URI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비디오 뷰에 세팅 시켰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러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 뷰하고 연결을 시켰고 비디오 컨트롤러하고 역시 인터페이스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죠. 여기까지 로드 고어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화면에 아마 요게 깜빡거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클릭하느냐 하면은 스타트 로드, 이걸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아까 그 btn 스타트에 온클릭에 뭘 인터페이스 시켜놨냐면은 요 스타트 버튼이라는 요 이름으로 온클릭에 입력해놨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플레이 비디오를 실행하게 됩니다. 플레이 비디오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죠. 비디오 뷰 시크 제로, 처음으로 커서를 처음으로 보내서 처음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화면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하다가 중지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실행이 되죠. 스탑 버튼 이게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스탑 비디오가 실행이 됩니다. 스탑 비디오는 여기죠. 지금은 포즈로 해놨습니다. 잠시 정지시키는 거. 아예 스탑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잠시 정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스타트 버튼을 또 누른다면은 이게 실행이 되고 플레이 비디오 실행이 되고 플레이 비디오에 가보면은 또 처음부터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가 다 끝나면은 이게 체크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영상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